앞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 소개해드릴 때 머니 트레이너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단 네. 말이에요. 머니 트레이너 혹시 상아 씨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트레이너 하면 헬스 트레이너 이런 것만 아는데 몸에 근육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지. 오, 정확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헬스 트레이너가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머니 트레이너는 돈의 근육은 아니지만 돈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돈 관리의 근육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공부, 운동, 저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공부, 운동, 저축 중에 어떻게 한 번 딱 잘해서 성공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교육이기 이전에 훈련이다. 제가 그래서 너튜브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알고리즘의 은혜인데 어쨌든 계속 반복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습관도 바로잡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나도 돈 관리하는 그 근육 키워보고 싶다 생각하실 텐데 김경필 선생님께서 파이어족이시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 뭐 제가 파이어족이라고 제 입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한 11년 정도 했거든요. 네. 결국 그때는 나는 뭔가 누군가에게 고용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건 이제 그만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건데 아마 그때를 제가 이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는 그때가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은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생계 때문에 했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바꾸는 거를 저는 리타이어먼트, 은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는 인플루언서로서 좀 유명해져야 되겠다. 강사로서 또 작가로서 유명해지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을 안고 사실은 회사를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잘 좀 말하다가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인사이드 스토리에 이게 나오게 된 거를 보니까 뭐 약간 그래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감사하게도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를 어쨌든 결정을 하셨고 실행을 하셨고 입사 초기에 3년 정도에 1억을 모으셨다고요. 그게 제가 가능한 일일지. 그 당시에 첫 월급을 그 재형저축 떼고 155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이제 그게 요즘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네.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55만 원 받아서 124만 원 저축했거든요. 와. 그럼 얼마 남냐면은 31만 원 남죠. 네. 근데 31만 원이 지금 돈으로 한 60, 70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면 상아 씨 보시기 어떠세요? 60, 70만 원 갖고 요즘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요. 너무 빠듯하죠? 네. 아니 근데- 일단 교통비 그렇죠. 먹어야 되지. 먹어야 되고. 제가 집은 가난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부유하진 않으셨거든요. 가난했는데 그래도 집이 서울이야. 그러니까 회사를 뭐 월세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닐 수 있었거든요. 지금 돈으로 60, 7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냐. 이게 놀라운 게 그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인터넷이 없다는 거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돈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가 없냐? 배달이 없죠. 택배가 없고 뭐 이런 세상. 그런데 결정적으로 놀토가 없어요. 토요일 일하셨다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5일 근무제가 아니라 6일 근무제였기 때문에 항상 토요일을 근무하죠. 그래서 지금 돈 60, 70만 원으로도 생활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월급 300을 타는 사람이 한 240 정도를 저축을 한 거죠. 그래도 사실 너무나 쉽지 않은 이야기고 사회생활 같이 시작하면 돈 쓸 일 천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친구들 만나야 되지, 술 한 잔 또 사야 되지.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 다 겪으시면서 그 돈을 모으셨다는 그 결과물 자체가 그 과정을 또 엿볼 수 있는 또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뭐 다른 방송에서 보시지 못하셨던 우리 인간 김경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뭐 혼쭐도 내시고 또 쓴소리도 가끔 하시는데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거든요. 학창 시절을 좀 보면 네. 대학교 때 이제 경영학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는 재무를 또 공부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 학창 시절 어린 시절부터 좀 이런 경제 쪽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만 해도 사실 집이 가난하고 이러면 대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디가 취업이 잘 되냐, 그렇죠. 어떤 과가 취업이 잘 되냐, 현실적인 이야기죠.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 경영 뭐 이런 쪽이 그래도 그나마 뭐 좀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가게 된 거고, 최근에 MZ 분들은
뭐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간에 뭐 굉장히 사실은 기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가정은 아마 대한민국에는 많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이제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경험이었냐면 자연스러운 경제 교육이 된 것 같아요. 아, 경제 관념이 그럼 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왜 이제 그러냐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모님이 월급을 타가지고 오시면 월급날 노란 봉투에서 돈을 빼서 그걸 계속 세셨던 기억이 나요. 그 세서 이건 등록금 내야 되고 이건 세서 이건 반찬값 해야 되고 이건 세서 이건 어디다 써야 되고 뭐 그게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돈이 살짝 부족하면 아예 그냥 빌려. 그다음에 뭐 카드로 먼저 해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내가 돈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 돈이라는 건 내가 만약에 정말 조리 있게 쓰지 못해서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소위 말하는 펑크가 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자랐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참 시대상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